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팔달문 시장통에서 평생 국밥을 말아 자식들 키워낸 68살 박명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시원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참 자식 농사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둘째 미숙이, 이 애가 제 속을 참 많이도 긁어댑니다. 미숙이는 사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쁜 애거든요. 툭하면 엄마인 저한테 와서도 엄마, 옷 좀 바꿔 입어. 이게 뭐야? 하고 타박하기 일쑤였죠. 반면에 우리 며느리 지은인 어쩜 저렇게 야무진 애가 우리 집에 왔나 싶을 정도로 참하고 단정해요. 사실 지은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회사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집안 살림까지 빈틈없이 해내는지 볼 때마다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어쩌다 아들 집에 들러보면 냉장고 안 반찬통들이 줄을 맞춰서 있고 바닥엔 먼지 한 털 안 굴러다닐 정도로 정리정돈이 기가 막히거든요. 무뚝뚝하고 숫기 없는 우리 아들도 지은이가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지은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밖에서는 큰일을 하는 모양인데 집에서는 남편 기 살려주고 낭비하는 법 없이 알뜰살뜰하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제 눈엔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은이에게도 딱 하나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 마음도 썩어 문드러질 텐데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아직 예쁜 손주 못 보여드려 죄송해요. 이제는 불임 클리닉이라도 다녀볼까 봐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뭐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 고생스러운 치료를 받겠다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지은이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거 여자 몸 많이 상한다는데 절대 하지 마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내가 어떻게 네 몸 상하는 꼴을 보겠니? 마음 편히 살다 보면 하늘이 다 알아서 점지해 주실 거다. 하며 다독였죠. 우리 지은이는 그 말에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하다면서요. 사달은 얼마 전 조카 결혼식에서 났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호텔 예식장에서 치러진 결혼식이라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였는데 우리 아들이 그날 하필이면 코로나에 걸려서 결혼식에 못 가고 며느리가 대신 혼자 왔었습니다. 우리 미숙이는 김서방이랑 대판했다고 저 혼자 왔는데 제 세상 만난 듯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가방도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걸 들고 나타나서는 사방팔방 아는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며느린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가방을 들고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제 눈에는 지은이가 흠잡을 곳 하나 없이 기품이 넘쳐서 제일 예뻐 보이기만 하는데 미숙이는 그 꼴이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 가방을 쓱 훑더니 면박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그 가방은 도대체 어디 거예요? 요즘은 나이 들수록 입고 드는 거에 신경 써야 대접받는 건데 언니도 나처럼 명품 브랜드 이름이 떡하니 박힌 걸 들고 다녀야 멋이 나지. 그게 뭐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지은이는 당황해서 그냥 편하게 들 수 있는 걸로 골랐어요. 하고 얼버무렸지만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분위기는 미숙이 생각과는 딴판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사돈네며 친척들이 제 손을 잡으며 명자 형님,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단아하고 우아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참 기품이 있네요. 하며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화려하기만 한 미숙이보다 며느리에게 관심이 쏠리니까 미숙이 곧배알이 꼴렸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았는데 미숙이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니, 아기 소식은 아직도 없어요? 아니,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여자 구실하려면 병원이라도 좀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더 먹으면 그것도 힘들어. 순간 잔칫집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놓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며느리 손을 보니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 속에서 확 불천지가 일었습니다. 저는 딸 등짝을 팍 때리며 소리를 질렀죠. 이년이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입이나 다물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헛소리야. 네 언니는 직장일도 야무지게 하고 집안 살림도 완벽하게 해내는 복덩이야.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하고 따끔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한 방 먹은 미숙이는 엄마는 왜 옳게 편만 들어 투덜댔는데 제 눈엔 내 배 아파 낳은 딸보다 며느리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애가 그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 눈치만 보는데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숙이가 집에 들렀는데 또 뭘 사들였는지 못 보던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그저 색깔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것들만 줄줄이 들고 다니더니 그날따라 미숙이가 든 가방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가죽결이 은은하니 비싸 보이는 게 딱 봐도 실용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조카 결혼식장에서 미숙이가 며느리를 들볶으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던 일도 생각나고 며느리한테 늘 미안한 마음에 가방 하나 사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야 미숙아, 그 가방 참 예쁘다. 이런 건 얼마나 하니? 하고 조심스레 물었죠. 그랬더니 이 애가 대뜸 가방은 왜? 엄마가 이런 걸 어떻게 써? 들고 나갈 때나 있어? 하며 사납게 눈을 치뜨는 겁니다. 아유, 좋게 물어봐도 대답을 저리 뾰족하게 하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 자식이라 반듯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갈수록 성격이 저리 나빠지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화가 치밀어서 한마디 했죠. 야, 너 지난번 결혼식장에서 네 올케한테 그게 무슨 싸가지였냐? 네가 어차피 사과도 안 하고 뭉갤 거 뻔히 하니까 셰미 나라도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물어본다 왜?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곧장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유 엄마, 엄마가 이런 걸로 알아서 뭐하게. 설명해줘도 몰라. 이거 백화점 가면 다 팔아. 거기 가서 물어봐.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백화점에서 파는 걸 몰라서 묻니? 그냥 얼마냐고. 그런데도 미숙이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끝까지 대답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기가 생기면서 내 그깟 가방 꼭 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저 못된 딸년 콧대를 제대로 꺾어버리고 우리 며느리 길을 꼭 살려줘야겠다고 다짐했죠. 남들 다 드는 저 명품 가방 내가 쌈짓돈 다 털어서라도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사줘야겠다는 결심이 그때 콱 박힌 겁니다.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괜히 기가 죽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시장표 회색 조끼에 무릎 조금 나온 고무줄 바지, 10,000원짜리 운동화 차림이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너무 누추해 보여서 문턱도 못 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참 마음이 속상해서 미숙이한테 물었죠. 야, 미숙아, 백화점 갈 땐 뭘 입어야 하니? 엄마가 오늘 갔다가 그냥 왔다. 그랬더니 이 못된 것이 위로는커녕 또 구박을 합니다. 엄마가 백화점에 왜 가?
애초에 거길 왜 가냐고. 나 명품 간 단골인데 거기서 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해. 엄마 차림새 보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신경 쓰이니까 제발 오지 좀 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제 속을 뒤집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 밥 한 끼 하자고 불렀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회사 일 때문에 1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미숙이가 또 심술을 부립디다. 어머 올케, 언닌 뭐 그리 대단한 국가 기밀이라도 다룬다고 주말까지 그렇게 쏘다녀요? 식구들 다 기다리게 하고 참 유별이다 정말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서 듣던 우리 아들 태수가 바로 숟가락을 탁 놓더니 야,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네가 올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나 해? 너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안 부를 거야. 알아들어? 하고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 지 오빠 무서운 건 아는지 삐쭉삐쭉하면서 미숙이는 입을 다무는데 저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미숙이한테 또 한 소리를 했죠. 며느린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연신 어머님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고 사과를 하는데 전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딸 자식의 못된 태도가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미숙이가 쌩하니 가버리고 나서 우리 지은이도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더라고요. 식사 내내 미숙이 눈치 보랴 제 기분 살피랴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갔더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너무 바빴어요.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잘 못 챙겨 먹고 하는데 오늘 어머님 댁에서 같이 따뜻한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 얼굴이 평소보다 부쩍 마른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쁜 얼굴에 살은 쏙 빠지고 손목은 또 왜 그렇게 가는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지은아, 네 얼굴이 반쪽이 됐다.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그리 많길래 그러니? 사람 몸 상하겠다. 했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도 있고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 저는 속이 상해서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니 무슨 회사가 주말에도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니? 돈도 좋고 일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하고 짐짓 소리를 높였죠. 제 걱정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린 그저 수줍게 웃으면서 어머님, 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책임지고 하던 일이라 그런지 쉽게 놔지지가 않네요. 하고 참 겸손하게도 대답하더라고요. 그 야무진 대답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다 보내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눕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휴, 저 착하고 고운 며느리가 차라리 내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지 자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엄마를 타박하는 미숙이보다 남의 집 자식으로 와서 시어미 마음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지은이가 100번 1000번 더 귀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 보물은 며느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가방 하나는 꼭 내 손으로 해주고 말겠다 하고요. 며칠 뒤 나름대로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나섰습니다. 백화점은 좀 부담스럽고 제 딴엔 명품 가게가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유명한 브랜드 중에 저도 귓동냥으로 들어본 곳이 있길래 심호흡 크게 하고 매장에 들어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이 가방은 얼마고 저 가방은 얼만가요? 그러자 예쁘게 화장한 젊은 직원이
저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손님, 저희 브랜드 뭔지나 알고 사러 오신 거예요? 가격 보시면 놀라실 텐데. 이런 옷차림으론 못 들어와요. 어차피 사지도 못하시잖아요. 시장 가보세요. 시장. 거기 가면 비슷한 거 많잖아요. 하고 타박을 하는데 제 가슴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그 오만한 눈빛에 기가 막혀서 제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매장에서 쫓기듯 밀려 나오는데 발길 닿는 대로 간 곳이 제게 익숙한 시장통의 먹자골목이었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그 넓은 곳 한 구석에 힘없이 앉아 있는데 생각할수록 서름이 파도처럼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국밥 말아 번 돈인데 노인네 혼자 왔다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지대요. 돈이 있어도 가방 하나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서글퍼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옆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저 어린 직원이 저렇게까지 깔보진 못할 텐데 싶어 고민하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큰딸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우리 며느리 지은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한창 회사에서 일할 시간이고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줄 깜짝 선물을 사려는 건데 당사자를 부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백 하나 사러 왔는데 내가 할머니 혼자 와서 만만해 보이는지 직원들이 물건은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가라고만 하네.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여기 그 명품 가게 많은 동네인데. 제가 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그래도 밖에서 제 어머니가 남한테 무시당했다고 하면 평소 말은 험하게 해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년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더군요. 어머, 엄마 미쳤어? 거길 엄마가 어디라고 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거기 내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할 거야? 내 체면이 뭐가 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목구멍까지 화가 욱 차올랐습니다.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그냥 오늘부로 인연을 끊자! 다신 연락하지 마라!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미숙이에게 모진 말을 뱉고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이 뻥 뚫린 듯 시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들 다 보는 시장거리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어 소매로 눈물을 훔쳤죠. 정말 수만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러움을 안고 도저히 그냥 집바닥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우리 며느리 지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라. 첫마디를 뱉었는데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채더군요. 어머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하고 다정하게 되묻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한지. 그게 그냥 내가 시어머니라 챙기는 예의가 아니라 이 아이 본성이 참 맑고 착하구나 싶은 생각에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너 바쁜데 내가 나랑 가방 사러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내가 여기 가방 파는 가게에 혼자 들어왔더니 늙고 촌스럽다고 나를 막 물건도 안 보여주고 가라고. 목에 메어 말을 다 잇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정말 주책이지? 하며 자책하는데 수화기 넘어 며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제 숨소리를 듣더니 아주 차분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지금도 거기 매장 근처에 계신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지금 어디세요? 맞는데 일단
내가 집에 가련다. 너 시간 될 때 다시 그때 같이 오자. 제가 대답하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지금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거기서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아니, 일하는 중인데 지금 시어머니 가방 때문에 여기로 온다니요.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죠. 예, 너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 아니니? 괜찮겠어? 하고 물으니 며느리가 시원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어머니. 여기가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얼떨떨하게 길거리 벤치에 앉아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는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며 본인이 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제 손을 꼭 잡고 사과하는데 며느리가 미안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아니다, 내가 미안해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쪽 관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가시면 편하게 물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랐죠?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줄 알았으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괜히 일하는 사람 성가시게 했다 싶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제 마음은 여전히 가시방석을 넘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교육은 무슨, 그저 나 때문에 귀한 며느리 직장에서 무슨 말 들으면 어쩌나 싶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매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매장 정문에 다다르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까는 거들먹거리며 입구를 지키던 직원들이 조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내미니까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지더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전까진 기세등등하던 직원들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마치 땅에 머리가 닿을 듯 꾸벅 소리가 나게 엎어지며 인사를 하는데 아까 저를 무시했던 그 서늘한 매장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직원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거 있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죄다 우리 며느리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나 일 바쁠 때면 시장통까지 와서 앞치마 두르고 어머님, 국밥 몇 인분 나갈까요? 하면서 쟁반도 척척 나르던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매장을 쫙 훑어보는데 아이고,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당당한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디다. 근데 그때 우리 며느리가 묻는 거예요. 어머니, 아까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했던 그 직원이 누구예요? 어딨어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주 서슬리 퍼렇더라고요. 내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아가, 그냥 가자. 괜히 나 때문에 너 일하는 데서 큰 소동 나면 어쩌니?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머뭇머뭇했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들어서 저기 저 서 있는 저 아가씨다 하고 가리켰죠. 그랬더니 아까 나한테 시장이나 가라며 면박을 주고 벌레 보듯 하던 그 젊은 여직원이 우리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돼서 온몸을 사시나물 떨듯 덜덜 떨어댑디다. 아까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아주 그냥 금방이라도 실신할 사람처럼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아까 나한테 시장통 운운하며 떵떵거리던 그 기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우리 며느린 그 여직원 앞에 딱 서더니 직원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더니 송민지 씨,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2년 됐습니다.
하고 간신히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우리 며느리가 아주 호되게 혼쭐을 냈죠. 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고객 응대를 이렇게 하면 우리 이미지가 뭐가 되냐고. 어떤 손님이든 다 귀한 분인데 어찌 이렇게 모실 수가 있냐면서 아주 눈물을 쏙 빼놨습니다. 송민지 씨는 오늘 본인의 천박한 편견으로 우리 브랜드 품격과 신뢰를 망가뜨렸어요.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듣는데 제가 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존댓말을 깍듯하게 쓰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직원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것 같았죠. 그 어린 여직원이 내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꺽꺽거리며 우는데 그쯤 되니까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옆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여자를 똑바로 보면서 당장 사과드리라 하는데 여직원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죠. 아이고 됐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요. 예 아가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하고 며느리를 말렸어요. 내심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너무 독하게 굴었다가 나중에 뒷말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아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눈총 주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웬 중년 남자가 잔뜩 성이 났는지 얼굴이 아주 벌게서 뛰어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정장을 쫙 빼입고 달려오는 기세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더 높은 사람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 보고 화내려 왔나 보다 싶어서 발만 동동 굴렀죠. 아이고 며느라 높은 사람 오신다. 이제 그만 가자. 하고 팔을 잡아 끄는데도 우리 며느리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예상이 아주 빗나갔지 뭡니까? 날아오듯이 뛰어온 그 남자가 씩씩대면서 무릎 꿇은 여직원을 한번 매섭게 노려보더니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우리 며느리 앞에 서서 허리가 폴더처럼 꺾이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직원 교육을 잘못시킨 제 불찰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대요. 사장님, 이 사안 아주 심각한 거 아시죠? 해당 직원은 지금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세요. 이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위에 보고할 겁니다.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거 아셔야 해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 집에서 듣던 거랑은 딴판으로 아주 똑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라고요. 발치에 엎드려서 아주 사색이 돼서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하고 싹싹 비는 겁니다. 참네, 살다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네 싶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의리의리한 가게 사장이 무릎을 꿇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우리 며느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무님.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데 그 와중에 내 귀에 그 전무님 소리가 팍 꽂히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제가 그런 직함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드라마 보면 전무라는 자리가 대단히 높고 힘있는 자리라는 건 알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전무였어? 아이 그렇게나 높은 사람이었어? 싶어서 깜짝 놀라 며느리를 다시 봤죠.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죠. 어찌저찌 상황이 수습되고 나니까 우리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여기서 가방 사지 마세요. 저랑 따로 더 좋은 데 가요. 하더니 저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를 태워줬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며느리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참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우리 순둥이 며느리거든요. 아까 그렇게 무시하던 전무님이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아가, 전무식이나 되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늘 검소하게 굴었니? 난 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여긴 죄다 비싼 물건만 파는 데 아니냐? 제 말에 우리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면서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맡은 일 열심히 하다 보니 자리가 또 그렇게 된 거죠. 운이 좋았어요. 하고 대답하는데 어쩜 저렇게 겸손하게까지 할까요? 다 네 복이다 얘야. 네가 워낙 야무지고 심성이 고우니 하늘이 도우신 게지. 하고 말해주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대요. 시장통에서 남들한테 머리 조아리며 번 돈으로 우리 며느리 기 한 번 살려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며느리 덕에 평생 받아보지 못할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한참 차를 달리던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가방은 갑자기 왜 갖고 싶으셨어요? 평소엔 어머니 10,000원짜리 하나 사시는 것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에 바로 사실은 넣어주려고 그런다 하고 말이 튀어나오려던 걸 꼭 참았습니다. 아니, 가방 직접 보고 나서 그때 알려줄게. 일단 구경부터 하자 하고 얼버무렸죠. 그렇게 우리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든든한 전무님 며느리가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으니 심호흡 크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싼 가방들을 볼 수 있었죠. 세상에, 이 가방들이 무슨 보석처럼 모셔져 있대요. 제가 가방 이름도 모르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니 며느리에게 그랬죠. 아가, 내가 이런 건 통 모르니까 네가 좀 추천해 주려무나. 너라면 어떤 가방을 쓰겠니? 네가 보기에 제일 예쁘고 좋은 걸로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알겠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어머니, 미숙 씨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는 그조차도 미안해서 얼른 아니, 난 그냥 네 취향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하고 손사래를 쳤죠. 며느리는 자기 주는 가방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미숙 씨가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기도 하고 가죽이 참 좋아요 하면서 이것저것 정성껏 골라주더라고요. 기분 좋은 쇼핑이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손에 드는데 가죽이 어찌나 보들보들한지 아기 살결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머니 안목이 정말 높으신 거예요 하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매장 직원이 우르르 나와서 인사까지 하고 뜨뜻한 차도 가져다 주니 드라마 속에서 보던 것처럼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직원이 두 분 꼭 친어머니랑 따님 같으세요 하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죠. 게다가 그 말에 우리 며느리가 얼굴 가득 꽃망울이 터지듯 환하게 웃으면서 한 말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아이고야,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피 섞인 내 딸녀는 나를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는데 남의 집에서 온 며느린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곳에서 나를 자기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니 정말 눈물이 나올 뻔한 걸 가방 구경하는 척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쇼핑백을 챙겨 나오는데 마침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디다. 화면을 보니 아까 날 그렇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던 딸년 미숙이었어요. 이 애가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엄마, 그래서 가방은 샀어? 하는데 아이고, 그날 일 쳐놓고 가방 샀는지가 또 궁금한가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성질대로 막 쏘아붙이려다가 옆에 우리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험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꼭 참았죠. 그래, 샀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철딱서니가 눈치도 없이 지 주는 가방인 줄 알았나 봅니다. 엄마, 그 가방 나 주려고 그러지? 그러는데 할 말이 없대요. 됐다고 일단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우리 집 식탁이 아주 꽉 찼습니다.
아들 태수랑 며느리 그리고 사위랑 미숙이까지 다 모였죠. 미숙이는 오자마자 가방을 보자고 난리였습니다. 전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애들을 다 앉혔죠. 우리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부엌에서 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전을 부치는 며느리를 보고 미숙이가 한마디 거듭디다. 올케는 이런 브랜드 잘 모르지? 다음은 내가 쓰던 거 하나 줄게. 브랜드를 모르긴 뭘 모른다고. 딸 입을 콱 쥐어받고 싶은 걸 참고 음식을 다 차려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커피 한 잔씩 마실 때였는데 제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안방에서 그 번쩍거리는 쇼핑백을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 식탁 상전 노릇하던 미숙이 앞을 지나쳐서 묵묵히 제 뒷수발만 하던 우리 며느리한테 가방을 건넸죠. 아가, 이거 네 거다. 너 지난번에 조카 결혼식장에서 그 고생하고 회사 일 하느라 몸까지 상해가며 고생하는데 이 시애미가 해줄 건 없고 이거라도 받아주련? 우리 며느리 세상에 가방을 건네봤는데 손을 파르르 떨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제 가방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데 금세 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입디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그 귀한 가방을 가슴에 꼭 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아들 태수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 어깨를 듬직하게 토닥여주더라고요. 우리 엄마 며느리 사랑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특별히 준비하신 거니까 기쁘게 받아 하고 말하는데 지 마누라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위까지도 눈치가 있는지 이야 장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하고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죠. 딱 한 사람 우리 딸 미숙이만 빼고요. 미숙이는 무슨 시샘이 그리 많은지 가방이 며느리 손으로 가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대요. 그러더니 눈을 사납게 뜨고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왜 올케를 줘? 올케가 이런 걸 들고 다닐 줄이나 알아? 이런 건 나처럼 들 줄 아는 사람이 들어야지. 올케 옷차림을 봐. 이게 어울리나? 엄마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아이고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속에서 불천지가 일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 애미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가방 가격이랑 지 자존심만 따지고 드는데 내 저걸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미숙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야 이년아 철 좀 들어라. 네가 그렇게 떠받드는 그 명품이 도대체 뭐길래 지 애미를 부끄러워하고 너보다 만배는 훌륭한 네 올케를 그렇게 무시해? 네가 들고 있는 그 가방이 명품이면 뭐하냐? 네 인성이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배추 꼬라지보다 못한데.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니 이미 낮에 있었던 일을 다 들었던 우리 아들 태수도 커피잔을 탁 놓더니 눈을 험하게 부라리더라고요. 너 작작해라. 네가 뭘 잘했다고 떠들어? 그리고 너 네 올케가 누군지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아이 오빠까지 왜 이래? 올케가 누군지 알긴 뭘 알아.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지. 남매 간의 언성이 높아지니 사위가 미숙이를 말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렇게 환장하는 그 브랜드 있지? 네 올케 거기서 일해. 너 전무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네가 거기서 VVIP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할 때 네 올케는 그 매장들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미숙이는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서 눈만 끔뻑이더니 언니가 뭐 한다고? 하고 몇 번을 묻더군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태도였죠. 그때부턴 제가 나서서 아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들려줬습니다. 매장 직원이 날 무시했을 때 우리 며느리가 나타나서 어떻게 혼쭐을 냈는지 지배인이 무릎을 꿇고 전무님이라며 싹싹 빌던 모습까지요. 미숙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진짜야? 언니가 거기 전무였다고?
전무라고? 일이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던 사위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미숙이를 뜯어말렸죠. 미숙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더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국밥 말아 번 돈이 부끄러워? 그 돈으로 너 공부시키고 시집 보냈다. 근데 엄마가 백화점 가고 명품 매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창피해? 너 같은 년은 그 귀한 가방 들 자격도 없다. 당장 가서 네가 했던 못된 짓들 반성하고 앞으로 네 올케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신 내 얼굴 볼 생각 마. 제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니까 미숙이가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리대요. 몰라, 난 몰랐잖아 하는데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끝까지 표정을 풀지 않았죠. 우리 며느린 그제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을 집까지 들고 오고 싶지도 않았고 태수 씨도 제 의견을 존중해줘서 그냥 조용히 다녔었는데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가방 정말 감사해요. 잘 쓰겠습니다. 계속 삐죽거리던 미숙이는 지 남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고 태수는 동생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따라 나가 씩씩거리더군요. 식탁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제가 딸애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며느린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미숙 씨도 이제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하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제 편 들어주실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저한텐 이 가방보다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는 게 훨씬 더 큰 명품이에요. 하고요. 그 말에 우린 그제야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 말이 딱 맞았어요. 진짜 명품은 가방에 달린 로고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같은 보물을 얻었으니 제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우리 고부 사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단짝이 되었답니다. 미숙이 그년도 그날 이후로는 제 눈치보다 올케 눈치를 더 보면서 조심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응어리 하나가 자꾸 절 괴롭혔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 지은이의 아기 소식이었죠. 조카 결혼식에서 미숙이가 그 못된 입으로 여자 구실 운운하며 긁어놓은 상처가 며느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박혔을 텐데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늘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꼭 어머니, 제가 아이는 못 드려도 다른 건 다 잘할게요 하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져서 제 가슴이 더 아릿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방 사건이 있고 나서 3달쯤 지났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퇴근길에 집에 들렀는데 얼굴이 흑빛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할 애가 신발도 채 못 벗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아가, 이지은아,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래? 제가 놀라서 달려가 손을 잡으니 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대요. 어머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아까 회의하다가도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갔는지 몰라요. 요즘 잠도 못 자고 신경을 너무 썼나 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 전무인가 뭔가 하는 그 높은 자리 유지하느라 몸이 다 축났구나 싶어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우고 매실청을 진하게 타다 줬죠. 체한 거 아니냐? 일단 이거 마시고 좀 누워있어라. 내가 손이라도 좀 따줄까? 그런데 며느리가 매실차 냄새를 맡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가 화장실 밖까지 들리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하고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말면서 수많은 사람 겪어본 제 눈이 보통 눈입니까?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너 혹시 달거리 걸은 지 얼마나 됐니?
며느리가 멍하니 절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러고 보니 보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불규칙해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는 며느리더러 앉아있으라고 하고 그 길로 뛰쳐나가 동네 약국으로 뛰었습니다. 테스트기 2개를 사들고 와서 며느리를 화장실에 밀어넣었죠. 거실에서 기다리는 그 5분이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말이 5분이지 제 평생 국밥 육수 24시간 우려내는 시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길게 느껴집디다.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는데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해서 바지를 몇 번이나 문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느님, 부처님, 우리 착한 지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저 아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 좀 제발 씻어주세요. 속으로 같은 기도를 수만 번도 더 했죠. 화장실 안에서는 물소리 하나 안 들리고 정막만 흐르는데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운지 공기마저 꽉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찰컥하고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잠시 후에 화장실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열리대요. 저는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문틈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 발끝이 보이더니 이내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는데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 돼서 엉망이고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안 됐나 보다.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 보니 이번에도 하늘이 무심하셨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아가 왜 그래? 응? 괜찮다 지은아. 아니면 어떠냐?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되지. 울지 마라 얘야. 제가 다급하게 달려가 며느리를 안아주려는데 지은이가 떨리는 손을 제 앞으로 쑥 내밀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는데 그 손 안에 테스트기 2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민 그 작은 막대기 위로 제 눈이 의심스러울 만큼 선명하고 붉은 2줄이 아주 진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 다요. 세상에, 그 2줄이 어찌나 붉고 선명한지 제 눈 속으로 확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한참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보는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건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아가, 이거 진짜지? 2줄 맞지? 제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며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제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기 가졌나 봐요. 우리 아기가 왔어요, 어머님. 하고 목 놓아 우는데 아이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면서도 기쁜지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장실 문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린 그동안 혼자 삼켰던 서름, 미숙이한테 들었던 모진 말대, 시댁 눈치 보며 가슴 졸였던 세월을 다 쏟아내듯 꺼이꺼이 울어댔고 저도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면서 고맙다 아가, 정말 장하다 아가 소리만 되풀이하며 같이 목이 메어 울었죠. 그날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슬픔이 아니라 수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간절함이 터져나온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우리 딸 미숙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날 밤에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머 웬일이야? 늦게라도 생겨서 다행이네 하고 얄밉게 말했을 텐데 이번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막말하고 마음 못 뜨겠어서 아기가 늦게 온 거면 어떡하나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세상에 웬일로 철이 들었는지 우리 딸 미숙이가 며느리 손을 잡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아유 저게 진짜 철이 들긴 들었구나 싶어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미숙이 지도 뒤로는 남모르게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남들 앞에서는 명품 휘두르고 기세등등하게 굴어도 속으론 애가 안 생겨서 혼자 속을 꽤나 썩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가 직접 겪어보니 그 마음고생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예전에 며느리한테 여자 구실 운운하며 대못을 박았던 게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자기가 벌을 받아서 애가 안 생기나 싶어 밤잠도 설치며 후회했다는데 막상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미안함 반, 기쁜 반으로 그렇게 눈물이 터졌던 겁니다. 미숙이는 그날 이후로 자기 명품 가방 사던 돈을 아껴서 며느리 영양제며 유기농 과일이며 나중에는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해 오느라 바빴습니다. 지 올케가 백화점 전무인데도 언니 이건 내가 고른 거니까 꼭 받아줘야 해요 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나 싶대요. 임신기간 내내 저는 국밥집 영업도 아예 접다시피 하고 며느리 수발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백화점 그 비싼 음식들은 냄새도 못 맡고 오직 제가 예전에 해줬던 시장통 스타일 배추 겉절이랑 보리밥만 찾더라고요. 어머니, 신기하게 백화점 식당가 음식보다 어머니가 쓱쓱 묻혀주신 이 겉절이가 제일 맛있어요. 이 냄새만 맡으면 속이 싹 가라앉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신이 나서 매일 새벽마다 팔달문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배추랑 나물들을 사날랐습니다. 우리 며느린 배가 불러오는 만삭 때까지도 그 무거운 몸으로 백화점 업무를 챙겼는데 집에서는 그저 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영락없는 우리 딸이었죠. 나중에 아들 태수한테 듣기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며느린 전설의 전무님으로 통했답니다. 일은 칼같이 똑 부러지게 하면서도 아랫사람들 마음 헤아리는 건 누구보다 깊었거든요. 특히 지난번 그 가방 사건 이후로 직원 응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옷차림의 손님이 와도 모든 직원이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접하게 됐다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정말 큰 일을 한 셈이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지은이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 자다 말고 버선발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들놈은 당황해서 차키도 못 찾고 허둥대길래 제가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정신 차리게 해서 병원으로 달렸죠.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죠. 내가 애 낳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떨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늦게 낳는다곤 하지만 나이가 40 초반입니다. 며느리를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제 심장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느님 부처님, 우리 며느리 살려주세요. 아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수명을 떼어주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가 고생 덜하게 해주세요. 하고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3.4kg 건강한 공주님입니다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아예 벽을 붙잡고 통곡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며느리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헝클어지고 얼굴은 헬쑥해진 며느리가 절 보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우리 아기 너무 예쁘죠?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가. 정말 창하다.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해낸 거야. 고맙다 지은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손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진통 참을 때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에 혼자서 우리 남편이랑 시누이를 어떻게 다 키우셨을까. 어머니의 그 강한 마음을 담고 싶어서 끝까지 견뎠어요. 어머니, 저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늘 외로웠는데 이젠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너 남의 집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 금쪽 같은 딸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우리 미숙이는 아기 주려고 금팔찌에 금반지까지 세트로 맞춰와서는 아기 얼굴을 보며 어머 얘 어쩜 올케랑 똑같이 생겼니? 너무 예쁘다 하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거실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며느린 좀 더 애교가 많아졌죠. 산후조리 중에도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저 복직해서도 어머니 국밥 꼭 먹으러 올 거예요 하고 눈웃음도 치는데 어찌나 이쁜지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가방, 제일 좋은 옷, 그런 거 다 일장춘몽입디다. 진짜 명품 인생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거더라고요. 시장통 국밥 할매 박명자, 이제는 백화점 높은 분을 딸로 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 이름은 며느리와 아들과 상의해서 윤슬이라고 지었어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이라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리 되겠죠.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옆에 있는 가족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명품입니다.